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미국에서 온 봉이 김선달, 비토르 아브레오 액토지오 대표, 그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걸까요? 파봐야 알 수 있다는 그의 말은 정작 자신의 회사가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신뢰할 수 없는 회사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5천억 원, 아니 그 이상이 소요될 국책 사업을 이런 믿을 수 없는 회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전 이건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며 5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던 윤석열 정부. 그 많은 국가 예산을 퍼붓고도 제대로 된 성과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그건 비단 엑스포 유치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여지껏 날린 공수표와 아니면 말고식 사업 추진들, 이미 셀 수도 없는 수준인데요. 중간에 진행하다 엎어진 국책 사업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는 헷갈리는 수준입니다. 또 해외 순방이랍시고 돌아다니며 선심성으로 약속하고 퍼준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집안 살림은 품비박살이 나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들인데 밖에 나가 온갖 똥폼이란 똥폼은 다 잡으며 말 그대로 꼴값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국민 혈세가 살살 녹는데요. 왜 저러는 걸까요? 결국 또 꺼내든 혈세에 녹여먹는 신박한 아이템이 하나 추가됐는데요. 그게 바로 산유국의 꿈인 거죠. 개인 자택 본사로 둔 기업 말만 믿고 수천억 혈세 투입한다는 대통령, 국정이 구멍가게입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액트지오 측이 본인들의 본사가 개인 자택임을 인정했습니다. 상주 직원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액트지오 측은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더니 갑자기 실패 확률이 80%라며 면피성 밑밥 깔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되어 있는 사실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동해 심해가스전이 장래성 없다고 평가한 호주 최대 석유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와 본사를 개인 자택에 둔 액트지오, 둘 중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지 삼척동자도 다 알 내용입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석유공사는 기밀 유지 때문에 액트지오에만 분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한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의 근거가 자택을 본사로 둔 회사의 보고서 하나뿐이라니 참으로 처량하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이후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최근 10년 중 최대 폭의 낙폭을 기록하는 등 유관업체들의 주가가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G7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국가에 전혀 맞지 않는 국정 운영입니다. 내키는 대로 혈세를 투입해 국면을 전환시키겠다는 쇼에 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지만 실상은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범위가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레가 텅텅 빈 수레인지 꽉 찬 수레인지 알기도 전에 수치 올려치기까지 해가며 요란 법석을 떠는 대통령의 행태는 과연 대한민국 국정 책임자의 자세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제성 있는 석유가 나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수천억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액트지오와 동해 심해가스전에 대해 상세히 검증하고 자원개발의 성공 확률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포항 영일만에서 시추를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국민도 그걸 찬성한 적도 허락한 적도 없는데요. 그냥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은 건지 아니면 이 건으로 뭘 챙기려 하는 건지 무대뽀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시추계획의 사업성과 투명성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이미 공방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20%의 성공 가능성에 도전하려면 대부분의 자금을 정부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사업을 정부가 100% 예산을 들여 진행하나요?
이건 투자를 받아와서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하는 사업입니다. 영일 만에 시추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은 올해 12월인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고 매장량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골라 첫 시추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시추 작업을 사실상 결정할 곳은 석유공사가 분석을 맡겼던 업체 액트지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이번 평가 작업 등을 맡기면서 용역 규모를 160만 달러로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0만 달러, 하나로 20억 원이 좀 넘는 금액인데요. 뭘 했다고 이 비용을 줘야 하는 걸까요? 한 거라고는 기존 우드사이드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분석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20%의 유전 발굴 가능성을 이야기한 건데요. 더 놀라운 건 동해 탐사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방구석 시뮬레이션으로 아니면 말고시 긍정 회로를 돌린 데이터를 제출한 게 전부인데요. 이 대가가 20억 원이었다는 거죠. 석유공사가 밝힌 예상 성공률은 20%, 시추 한 번에 걸리는 기간은 2달 정도라 시추공 5개를 모두 뚫어야 한다면 1년이 소요되는 건데요. 핵심은 본격적인 시추에 들어갈 자금입니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1,000억 원으로 5개를 뚫는다면 적어도 5천억 원이 필요한데요. 석유공사가 확보한 수익금도 쓸 수 있지만 상당한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겁니다. 이른바 자원개발 융자 방식인데 자원개발에 성공한다면 회수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건데요. 정부 관계자는 여기에 석유공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원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예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서 엄청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투명하게 정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하려는 시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분석업체인 액트지오사의 경우 자격 논란에 이어 이번엔 계약 체결 당시 세금 체납으로 법인 활동에 문제가 있었던 시기라는 의혹까지 추가로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텍사스 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체 누구를 위한 국책 사업일까요? 이게 정녕 맞는 겁니까? 파서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확률이 20%도 안 되는 사업, 시추를 해봐야 파봐야 안다는 사업,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업일까요? 또 누군가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데요.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것도 무자격 회사와 2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말이죠. 저는 그게 정말 아주 많이 궁금합니다. Very strange. 매우 이상합니다. 세계 수준의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한국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작년 1월 철수했다고 합니다. 우드사이드는 한국석유공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해저 광구에서 해저 광물을 탐사, 채취, 취득하는 권리인 조광권 50%를 확보했으나 이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입니다. 만약 영일만 일대에서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온다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볼 것인데 우드사이드는 이를 포기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콕 집어 홍보한 액트지오사 예상대로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이를 개발하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드사이드는 세기적 바보선언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삼성 시가총액 5배의 가치가 있다는 액트지오사와 그럴 가망성이 없다는 우드사이드사의 예측 분석 판단이 엇갈립니다. 어느 회사 판단이 맞을까요? 두 회사의 본사 전경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드사이드이고 이것이 액트지오사 본사 사옥 건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정집이 본사이고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운 연매출 27,700달러 한화 3,800만 원의 듣보잡 액트지오사 2022년 기준 23조 940억 원 매출의 직원 4,500명 이상의 우드사이드사
본사 건물과 직원 수, 매출액 규모가 선입견의 영역이고 진실의 문을 여는 결정적 열쇠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찜찜합니다. 베리베리 스트레인지합니다.